예고해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을 로컬푸드 활성화에 즉시 접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컬푸드를 하시는 조합원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시는 이런 고객님들, 소비자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로컬푸드에 대한 그 신뢰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맨 밑에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을 로컬푸드 활성화에 즉시 접목하라. 정말 얼마나 다급하면 즉시 접목하라는 그런 명령형을 썼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바시 제24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IoT라든지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기존의 IT 기술들이 융합되어 가지고 어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시대, 이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분석, 취합을 하고, 분석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모바일로 보고 즐기고, 그런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ICBM의 뜻이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은 첫째는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은 죽어있는 사물이 그런 RFID 칩을 갖다가 어떤 붙임으로써 정보를 발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인터넷이 컴퓨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오히려 죽어있는 사물에 RFID 칩을 태그를 붙였을 때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라는 가상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이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간이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바일로 우리가 항상 볼 수도 있고요. 이게 ICBM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농장에도 이제 접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당장 100평, 200평 시설 하우스에 이제 ICT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야채를 한번 재배해보자 이거죠. 출시를 해보자. 네덜란드는 80%를 ICT 하우스에서 재배해가지고 생산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생산성 증가라든지 노동력 절감, 그 다음에 생산비 저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우리가 농업에서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 조합원님들도요, 어떤 소규모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 분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농업 분야에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조합원들도 한번 조그마하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하우스들은 아무리 절감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기름을 절약한다, 에너지를 절약한다 해도. 근데 정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스마트팜을 통한 그런 절감은 이미 정부의 공신력 있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그래서 로컬푸드 단순히 팔기만 하지 말고 저희 제안은 뭐 무슨 상품이 또 팔렸는가를 한번 직매장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 분야, 상품 류별로 틀리거든요. 가공식품은 뭐가 많이 팔렸고, 신선 야채는 뭐가 많이 팔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그런 생산 체제를 구축해 놓은 게 좋습니다. 일종의 빅데이터로 활용을 되는 거죠. 아울러 가공 상품도 많이 팔린 상품은 그 보다 나은 상품을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가 엄청 팔렸어. 그러면 또 아로니아 뭐 팥죽도 한번 팔아보고 그런 과립도 한번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잘 팔리는 쪽은 유사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까 이게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했죠. 어떤 사물에
RFID 칩을 붙여가지고 이런 집에다가 붙여가지고 어떤 집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게 만들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한다.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정보를 발신하는 이 죽어있는 사물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로에 이 RFID 칩을 태그를 붙였다. 그러면 도로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발신을 하게 되거든요. 메인 컴퓨터에. 그러면 일종의 어떤 무선 인식 칩을 말합니다. 이건 RFID. 그래서 그 구성은 태그와 플러스 안테나 플러스 리더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태그는. 그래서 죽어있는 사물이 이제 마치 컴퓨터 단말기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인 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근데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지 가격이 양산 체제에 들어서면 좀 내려가면 좀 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태그가 달린 상품은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갱신 및 수정이 가능하다. 좋은 장점이 있죠.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여 전송한다. 태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RFID 태그 부착 시에 사물이 곧 그렇죠. 사물이 곧 단말기가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게 이러한 또 단말기끼리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서하고는 또 틀린 개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FID 태그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아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200원도 있고, 뭐 500원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RFID 칩을 무선으로 발송해주기 위한 도구들이고요. 그래서 RFID 칩의 용도는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신분증에 붙이면은 이렇게 네모져 가지고 얇기 때문에 신분증에도 요즘 주민등록증에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증에도 붙이고. 그래서 전자주민등록증이라고 하고 전자학생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RFID 칩의 덕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품 유통 관리, 그 다음에 특송, 어떤 배달, 택배가 어디 와 있습니다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RFID 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화물 관리 당연히 하죠. 컨테이너 관리하죠. 항공 관리하고, 객차 관리하고, 제조 공급원, 총기 관리도 합니다. 탄약 관리도 하고, 주차 관리 당연히 하죠. 차가 빠져나가면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돼 있는 이유가 이 RFID 칩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출입 통제, 보안 검색도 하고 문서 관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RFID 칩 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지갑에 붙이면은 지갑을 빠져나가 도망갔을 때 보통 이게 보통 10cm 조금 예를 들어서 10cm만 떨어져도 내 스마트폰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거. 도난 방지가 되는 거죠. 지갑이 빠졌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금방 그 지갑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심어가지고 도로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사례도 참 지금 실생활에 많이 지금 응용이 되고 있고 예측 시스템에 어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감성 분석도 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화, 맞춤화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의사결정 과정에도 이 빅데이터가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고객 흔적을 수집해서 취향을 알아내고 맞춤형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고객 감성 분석은 기아 자동차에서는 웹상의 고객 의견을 수집해 가지고 자동차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페이스북에서는 고객 평가를 받아가지고 수요자 맞춤 제품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빅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유치정보, 의사결정 과정, 비즈니스 창출에도 오늘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어떤 자원들이 이와 같이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막아도 이 정도는 자연적으로 유실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봉착된 부분입니다. 피로를 안 줄 수가 없죠. 근데 피로를 주면 또 토양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개선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4차 산업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의 생산 요소가 이제 지금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은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돈이 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본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이 지금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도시에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농촌에 그 귀농하시는 분의 한 보통 30%, 30세 이하가 한 뭐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예, 젊은 사람들의 농사법은 과거의 농사법은 완전 틀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해가지고 그런 농장을 운영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한 농장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농촌도 이제 옛날에 뭐 그 어떤 노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 10 내지 15%의 엘리트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러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농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컬푸드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합원님들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조금씩 생활에 실천해 나가면 그게 바로 시대에 부응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뭐 실천을 해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차 산업이 필요한 이유는 탈농업적 이게 뭐 1, 2, 3차 혁명은 농업을 옛날에는 90%가 농업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농업을 축소시키고 이제 그 어떤 그 제조업 혁명이라든지 그런 IT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농업을 축소시키고. 근데 이상하게도 친농업적 혁명이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 오히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왔다. 농업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농업을 이제 전부 다 과학적이고 정밀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은 나왔다. 센서를 붙여가지고 어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농법이 이제 정밀농법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작물의 최적 상태를 만들어줘서 어떤 작물이 정말 평당 65kg밖에 생산을 못한 토마토가 230kg까지 생산할 정도로 작물이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썼습니다. 참 아이러니다. 농업을 떠난 것이 다시 농업으로 돌아오다니. 이제 농업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걸 알고 있자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농업 생산 분야에 어떤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런 기후정보라든지 환경정보라든지 생육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수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합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푸드도 이제 그 조합원님들도 이러한 스마트팜 하우스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실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시대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게고 또 먼 훗날에는 거의 뭐 이제 대세가 스마트팜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3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2020년까지 복합 에너지 관리, 스마트팜 농작업. 그래서 온도 센서, 온도 습도 센서, 풍향, 풍속, 가물 센서, 일사량, CO2 센서, 토양 온도, 토양 습도, 토양 이시 이러한 센서들을 심어가지고 어떤 단순 환경 제어나 복합 환경 제어를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로봇이 어떤 농사를 짓는 시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스마트하게 분석을 하는 시대. 이제 이것도 이제 젊은 분인데, 젊은 사람인데, 당장에 뭐 스마트팜을 채용해가지고, 네덜란드 프리바를 채용했네요. 첨단 수경 재배 시설과 환경 제어 시설을 갖춰가지고, 어떤 스마트팜 농법을 통해서, 현재, 대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12,000평방미터에서 200톤을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3억 5천만 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수익 2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젊은 사람이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 익산에도 지금 그 왕궁에 정병두 대표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도 화훼시장의 붕괴로 장미가 일본에 수출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장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토마토로 이제 전환하신 분인데
일반 토마토 농장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양반도 이제 스마트팜 이걸로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정말 성공을 했죠.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6차 산업까지 이제 나가고 되니까 지업도 짜가지고 팔고 일본에 토마토 또 일본에 이제 장미를 수출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토마토 무장한 그런 토마토 스마트팜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양질의 이제 정밀용으로 하다 보니까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오염이 되지 않고 굉장히 정밀용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작물이 최적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양질의 그 토마토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 수출을 해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이 농장에는 뭐 진흥청에서 로봇 팔까지 설치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정병도 대표님은 그런 그 장미농 농가였는데 이렇게 전환을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생산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과잉 생산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몬산토라는 회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을 해가지고 필드 스크립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밀농업의 일종인데요. 이런 그 세계적인 그런 농자재 회사도 이런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도입을 해가지고 세계 대농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으며 연간 25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농기계는 지금 실험 중에 있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유통 분야에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창고에서 반출이 되면은 뭐가 반출이 됐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현재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그 매장에 가면은 뭐 대개 보면은 이제 어떤 상품에 자기 정보를 해놓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놓고 항상 내 상품을 어떤 음성과 시각으로 소비자들이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 그냥 물론 시골스럽게 글씨를 써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스토리텔링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이 나가면 바로 생산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측정이 되는 인공지능 편의점도 또 지금 유행하고 있네요. 자, 이 영상을 보면은 정말 앞으로 이제 최저임금비 때문에 그러는지 인공지능 그런 무인 점포가 사람이 없는 그런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식품이 인기를 얻고요. 건강이나 안전을 중시하는 깐깐한 소비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 진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소비 형태, 즉 온 디맨드 마켓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로봇들도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팜으로 관리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토마토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보통 94kg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관행은 65kg이기 때문에 관행보다는 좀 많네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일반 대비해서 44.6%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다. 전남 그 한울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130kg까지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230kg까지 평당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 그 천차만별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노동력 문제를 또 해결하고요. 하우스 여러 번 갈 거 한두 번밖에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구조에 맞게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스마트팜을 채용할 수 있는 농가는 10 내지 15%로 갑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희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선홍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교육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혁신 또 투자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접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좀 많이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도 이제 변신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인건 노동력 문제거든요. 하우스 일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게 아무나 일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은 이런 고령화된 농업인들도 채용을 해서 노동력이라도 절감을 하는 게 좋다는 뜻으로 지금 제가 거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파프리카, 그렇죠. 네덜란드는 80%까지 그런 스마트팜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3%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뻗어나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분야에 빨리빨리 좀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 뒤늦게 시작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가 아직도 요오는 것 같아요. 스마트팜 밸리를 착수를 했는데,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는 아니고, 기존의 농민들이 이제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거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집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수천 대, 수백 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띄워가지고 그런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제 멋진 묘기를 보여줬는데 뭐 실종자 찾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잡초 제거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점포 그냥 집어가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냥 집어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무인 점포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제 로컬푸드도 저는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집어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거. 네, 이런 것도 우리 로컬푸드 조합원님들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최소한 사람을 줄일 수가 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점포의 경영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무인 트랙터, 로봇들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정보통신, 농업 속으로 들어온 정보통신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들도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김천 한빛 농장이네요. 공유된 환경정보, 생육정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복숭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조금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소득도 13 내지 14% 정도라도 늘어났다. 네, 그런 것이 신문에 나온 거고요. 부여에서는 커넥티드 팜이라고 해가지고 한 농가당 한 8억을 줬더라고요. 자기 자부담 사업, 보조 사업.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청년 농부들에게 이런 기회를 자꾸 정부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농부들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분야에서. 특히 이제 귀농 전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농 해가지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강의라든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식품 트렌드로 인해서 푸드체인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생산자 이력이 추적이 가능하다. 로컬푸드의 선호 현상. 그렇죠. 로컬푸드 선호 현상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 조합원님들은 이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죠. 점점 더 어떤 소비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니 그 다음에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농민과 레스토랑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도 반드시 SNS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SNS를 하느냐 문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생산자하고 그런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소통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그 직매장에 가서 그 사람, 나하고 소통한 사람 물건을 보면 더 신뢰성도 늘어나고 또 반갑거든요. 거기서 신뢰감이 늘어나니까 SNS도 좀 활용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4번이. 그 다음에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주는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명 증가로 은퇴 후에 어떤 부동산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농민과 비농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도시농업이 나오기 때문에. 참 도시농업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인들도 그런 베란다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ICT까지 채용해가지고 편하게 도시인들이 야채를 해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서 접목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농가들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제 패러다임이라면 큰 틀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 시대에 맞게. 특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이 뭔지 설문조사도 좀 해보시고 한 달에 아니 2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그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구나 하면은 미리 생산이라는 것은 바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시킬 수가 있고, 설문조사를 한번 하면서 직매장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기록하여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구매할 시기쯤에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를 10개 사갔으면 다음에 또다시 무를 사러 올 시간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무를 영원히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재구매를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재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도시생활도 1인 가구에다가 ICT 융복합된 그런 생활 패턴이 일반화되고 있는 동영상 지금 보이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이미 1인 가구하고 ICT하고 융복합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자 이건데요. 4차 산업혁명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이것이 풀리면서 대량 생산체제가 가능해졌다 이거죠. 여기다 보면 로봇들이 찍어내는 시대라 어떤 상품에 대해서 지금 뭐 1,000원 가던 것이 이제는 100원도 안 가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도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싸게. 여기다면 그 식물 공장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물론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또 너무 가격이 뭐 떨어지면 또 안 되겠지만 어떤 상생하는 그런 구도를 갖춰간 이게 농민들도 좀 편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를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어떤 인력이 지금 저희도 13명이나 되는데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단순한 그런 결제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로봇들이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은 이제 이 직매장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다가 나중에 불과 2, 3년 사이에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런 로봇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사실 인건비보다 싸다 갑니다. 뭐 보통 150에서 200만 원 쥐하거든요. 그러면 2,400만 원, 3,000만 원 쥐어야 되는데 로봇 임대해서 쓰면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의점들이 지금 그 결제 무인 점포를 만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 24시간 인건비를 최저임금까지 올라가지고 내년에는 8,530원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150에서 200만 원 주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월 임대를 주고 로봇을 설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유튜브에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직매장도 이런 정도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로봇은 사람을 최소화해 운영함으로써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따위에서 그 사람은 좀 더 고급스러운 일에 투입할 수가 있답니다. 뭐 일자리를 물론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단순한 결제 등은 로봇이 더 잘한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생산 예고 경고벨이 울릴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기관도 있거든요. 뭐 얼마 이렇게 돈을 받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한번 도출해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객의 패턴을 쭉 그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그 고객별로 그 시기가 오면은 경고벨이 울리도록 지금 뭐 무가 떨어졌을 것이다. 경고벨이라기보다는 무에 관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줌으로써 그분이 무 떨어질 쯤에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그 야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정밀하게.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농사를 짓고 농민도 농사를 짓는 이런 시대. 정말 도시농업이 그래서 상당히 뜨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로컬푸드 조합원님들도 이러한 추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관행농법 단순히 내 앞가림만 한다면은 조금 그 좁은 의미고요.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분야에 어떤 뭐라도 좀 접목을 한번 그 할 수 있는 건 좀 하면서 농사를 짓고 또 직매장에 납품을 하면은 좀 더 우리 그 로컬 푸드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뭐 인력을 무조건 뭐 로봇으로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단순 작업만 하는 분야는 지금 로봇 임대 시스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입하면 그 직매장이 지금 인건비 많이 지출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일자리는 창출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결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다 대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인건비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그런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매장의 경영 개선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와 농민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상생하는 시스템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마진을 줄이고 이것이 이제 로컬푸드의 핵심인데 앞으로 그 로컬푸드 그 조합원님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전 4차 산업혁명이 남일이 아니구나 그 정도 좀 아시고 자극을 받고 생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로컬푸드 그 수천 명 되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수만 명이죠. 특히 소비자들도 생산을 좀 더 그 4차 산업혁명 접목해가지고 어떤 정교하게 깨끗하게 재배를 하면은 더욱더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을 또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그런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요. 또 새롭게 귀농하신 분들이나 청년 농부들은 정부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산한 것들을 어떤 소농들이잖아요. 뭐 처음부터 막 몇만 평씩 하지 마시고 보통 10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처음에는 그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해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6차 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융복합 농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재능 기부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벌써 30분 넘었네요.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